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요 찌입니다. 찌. 바다 낚시도 마찬가지로 민물 낚시와 마찬가지로 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낚시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많은 초보분들이 가끔 가다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찌하고 찌 호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 수 있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바다 낚시터 가서 제일 많이 보시는 요 로켓찌, 대포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막대찌, 그리고 구멍찌 요 세 가지를 바다 낚시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찌마다 다 호수들이 있습니다. 2호 찌에는 요런 이제 또 2호에 맞는 추를 사용을 합니다. 뭐 속공 수중찌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5호 대포찌에는 또 1.5 추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들이 1호와 3호 뭐 이런 찌에 대해서 많이 여쭤봅니다. 물론 1호보다는 3호찌가 부력이 셉니다. 근데 왜 1호찌를 사용하고 3호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를 보면서 찌와 부력의 그램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봉돌과 찌 무게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봉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 봉돌 같은 경우는 무게가 뭐 3.75, 2호 봉돌 같은 경우는 7.50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찌 자체 부력들이 1호 찌라고 써 있는 부력은 이 3.75를 들어올릴 수 있는 부력을 갖고 있는 거고 2호 찌는 2호 그 봉돌의 7.50의 그 봉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부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호 밑으로는 이제 굉장히 약합니다. 뭐 3g, 1g까지 가는데 요 0.9는 9푼, 0.8은 8푼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대부분 민물 낚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민물 낚시 찌에 보면은 호수로 안 써 있고 푼으로 많이 써 있습니다. 뭐 7푼, 6푼, 5푼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민물 낚시는 바다 낚시하고 봉돌하고 또 틀리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그람 수가 0.1g 차이로 찌 맞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푼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찌에. 그리고 원투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 바닥까지 빨리 이제 그 추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뭐 10호에서 30호까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램 수가 벌써 30g이 넘어가죠. 뭐 100g까지도 가고 이게 이제 보통 이 정도는 원투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원투 낚시 때 보면은 우리 일반 그 낚싯대에 써 있는 거 보면은 1호 때, 2호 때, 3호 때 써 있지만은 원투 낚싯대 같은 경우는 가지고 20, 30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낚싯대 자체가 이 그 봉돌 무게에 얘를 견딜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판단을 해가지고 낚싯대 무게와 봉돌 무게까지 생각을 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멍지에 보면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뭐 구멍지에 보면은 뭐 B, 2B, 3B, 4B 써 있는데 물론 이렇게 그 호수별로 무게의 부력입니다. 이 무게의 부력만큼 뽕돌을 삽니다. 뽕돌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 수중에 가라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뽕돌이라고 사용을 하지만은 수중찌라고 표현합니다. 수중찌 아니면 뭐 속공찌, 속공 수중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뽕돌보다 뽕돌 무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뽕돌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중찌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뽕돌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좁쌀 봉돌이 있는데 좁쌀 봉돌은 이 구멍지에 보면은 다들 옆에 보면은 잔존 부력이 있어요. 이 잔존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좁쌀 봉돌로 이 잔존 부력을 조절을 합니다. 이제 막대찌와 구멍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대찌는 이 로켓찌라고 이제 많이 하죠. 뭐 대포찌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날개가 있어서 장거리 투척에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장거리 투척에 좋고 요 구멍찌는 요 위 아래로 라인이 들어가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게 구멍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구멍찌와 이 로켓찌의 차이는 뭐냐면은 구멍찌는 조류 흐름을 잘 탑니다. 얘는 조류 흐름을 잘 타고 충격에 강하고 대신에 또 단점은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멀리 갔을 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고폐질 했을 때 이제 액션이 작기 때문에 또 고폐질에 어려움이 있고 바닥 수심 체크에 또 시간이 걸려요. 로켓지 같은 경우는 고폐질이 잘 됩니다. 기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액션이 크겠죠. 그리고 바닥 수심 체크할 때 좋습니다. 그냥 누워버리니까. 그리고 길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고 입질 파기 참 좋습니다. 얘는. 충격에 이 단점은 충격에 약하고 정확하게 투척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조류 흐름을 잘 못합니다. 얘는. 갖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방파제나 저기 갯바위 낚시터 갔을 때는 이런 낚시찌보다는 보통 구멍찌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는 조류가 많이 흐르니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바다 낚시터는 조류가 많이 않고 있어봐야 겨우 수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포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낚시터는 고기가 사이즈들이 다 크죠. 일반 저기 보통 방파제나 이런 애들도 큰 게 나오지만은 대상 어종들이 기본적으로 뭐 한 30 정도는 나오니까 평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호, 2호찌나 로켓찌에서는 뭐 1.5호 이런 애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속공 수중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이제 추입니다. 추. 추는 저는 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추는 1.5호째는 잘 안 보이는데 보면 1.5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이 1.5를 사용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2호면은 2.0 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뭐 여기나 요 정도 한목 정도 나오는 게 로켓지의 기본적인
추하고 찌에 맞춤이고요. 구멍찌 아까 말씀드린 구멍찌는 진짜 얘는 조금 이제 더 조류도 잘 타고 또 입질 파악이 예민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2.0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플러스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잔존부력을 뜻합니다. 잔존부력. 2.5, 2.0의 추가 띄울 수 있는 부력 말고도 그 나머지의 부력을 말하는 겁니다. 잔존부력. 모든 구멍찌에는 잔존부력이 있습니다. 얘도 자세히 보시면 1.0 마이너스 3b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다 잔존부력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멍찌를 체크하실 때 전자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를 안 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전자찌에도 보면은 BR425 요 배터리를 꼭 장착을 하고 뭐 찌맞춤이라고 하면 찌맞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거 찌맞춤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잔존부력은 뭘로 맞히냐면은 요 좁쌀봉돌로 맞춥니다. 좁쌀봉돌. 얘가 잔존부력이 플러스 3B였잖아요. 그럼 요 3B를 가지고 잔존부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만큼 떴다가 좁쌀봉돌로 더 가라앉힐 수도 있고 더 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찌는 좁쌀봉돌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원줄에 찌 채비하고 넣겠습니다. 배터리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구멍찌는 요 1.5호고 요 추도 역시 1.5호입니다. 그리고 잔존부력은 지금 여기 3B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1.5 대 1.5를 했을 경우 이 정도 지금 뜨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이 정도 지금 떠 있는 거로 보이죠. 한 빨간색에서 한 반 정도 잠겨 있죠. 여기서 이제 3B의 잔존부력이 있는 좁쌀 봉돌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쌀 봉돌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좁쌀처럼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목줄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요거를. 네, 여기 이제 밑에 목줄에다가 좁쌀 봉돌을 달았습니다. 3B 좁쌀 봉돌입니다. 무게는 한 0.95g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구사마다 이제 조금 무게 차이는 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아까보다 확연히 많이 잠겼죠. 요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좀 더 무거운 좁쌀 봉돌을 단다 싶으면 더 잠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존 부력을 가지고 또 요 상태에서 좁쌀 봉돌 하나 더 달든가 아니면은 빼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좁쌀 봉돌을 빼면 이 정도 뜨겠죠. 좀 더 약간 이 정도 최고 많이 떠봐야 여기 한 가운데 요 라인이 딱 맞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게 지금 1.5호고 이제 1호로 한번 제가 이제 다시 해볼게요. 찌는 이 정도 올라가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 잠겨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류가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이 정도가 좋긴 해요. 아니면 잔존부력을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잔존부력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조류 흐름이 거의 없다. 뭐 낚시터도 마찬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잔존부력을 죽여주게 좁쌀 봉돌을 달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B의 좁쌀 봉돌을 또 달아보겠습니다. 목줄에 좁쌀 봉돌을 달았어요. 이제 3B 0.95g 정도 되는. 아까 안 달았을 때에 비해서 확연히 많이 잠겨 있죠. 거진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입질 파악, 예민한 입질에 좋아요. 예민한 입질에. 고기들이 잔존부력의 부력에 의해서 고기들이 입질들을 좀 거부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잔존부력에 대해서 제가 또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좁쌀 봉돌은 이제 목줄에다 달아주면서 이렇게 부력을 이제 잡는 겁니다. 0.5호에 이제 구멍찌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물도 없고 이제 조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 잠겨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고기들이 이제 입질을 시작하게 합니다. 고기들이 이제 미끼를 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잠기겠죠. 찌가 잠기겠죠. 이렇게 조금 잠기겠죠. 그러다가 고기가 입질을 했다가 미끼를 놓으면은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이 떴을 때 부력이 강하면은 이게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미끼를 먹다가 조금만 떠야 되는데 많이 뜬다. 얘가 많이 뜬다 싶으면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먹다가 뱉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입질이 예민한 애들이나 좀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호수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1호찌라고 예를 들었을 때 1호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정도 있는데 만약에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잠기겠죠. 이렇게. 근데 0.55보다는 많이 뜨겠죠. 부력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뜨겠죠. 그러면은 이 미끼의 움직임을 보세요. 요 미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들이 고기들 자체가 그러면은 좀 이질감을 느껴요. 먹었을 때 평소 먹던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질감을 느껴가지고 바로 먹다가 바늘까지 안 먹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뱉든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 대상 어종에 따라서 이 추에 우리 이제 뽕돌이나 찌에 대해서 호수에 맞춰서 대상 어종에 따라서 틀리게 낚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모를 이런 큰 고기가 물었으면 입질이 비슷합니다. 뭐 0.5의 작은 고기가 물었을 때고 비슷하지만은 1호찌에
1호찌에 이런 큰 고기가 입질을 했다 생각했을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얘가 큰 고기가 조금만 입질을 해도 완전히 잠겨버려요. 이렇게. 왜? 무게가 애가 크니까 액션도 크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만한 입질에도 이게 완전히 잠겨버리니까 이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고기가 물었다 싶어가지고 훅존하든가 챈지를 하는데 이러면은 미끼만 따이고 고기는 도망가죠. 또 반대로 부력이 센 3호찌에 작은 고기가 만약에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고기가 물어서 어떻겠어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의 미끼를 거의 다 물었을 때도 반응이 잠기지가 않고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까딱까딱 입질만 오다가 고기는 미끼를 다 먹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고기나 입질이 예민한 애들한테는 뭐 0.5 그 이하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큰 고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력이 센 그 입질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0.5보다는 뭐 3호나 그 이상의 이제 뽕돌과 부력이 센 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뭐 조류나 파도가 없을 때 이제 그런 경우고요. 이제 조류나 파도가 있을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이제 보시면은 조류가 파도가 있다 그러면 0.5 찌 같은 경우는 이제 봤을 때 여기서 있다가 잠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부력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이 조류의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흐름도 많이 타고 이러기 때문에 부력이 약하면은 잠겼다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입질 팍 자체를 못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럴 때는 갖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파도가 없고 이제 좀 물결도 잔잔했을 경우는 좁쌀 봉돌을 달아가지고 부력을 좀 죽여주면서 입질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좀 파도가 이제 좀 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력이 아무래도 센 게 좋습니다. 부력이 세야지 얘가 완전히 안 잠겨요. 안 잠기고 계속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도에 따라서 이럴 때는 좁쌀 봉돌을 띄워주고 잔존 부력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존 부력이라는 게 나중에 이 대상 어종과 입질 파악과 파도 뭐 조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좁쌀 봉돌로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잔존 부력을 잡아주면서 입질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구멍지에 써 있는 옆에 있는 잔존 부력의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거진 잠겨 있죠. 이제 잠기게끔 해가지고 부력을 최대한 죽여주고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좁쌀 봉돌을 이제 하나씩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 2개씩 3개씩 달아주면서 부력을 완전히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뭐 예민한 입질이나 이제 작은 어종 뭐 솔직히 해서 뭐 뱅에돔이나 흔히 말하는 우리 돌돔 뺀찌 같은 애들은 입질이 굉장히 간사하고 예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력이 없어야 돼요. 뭐 미끼도 마찬가지로 미끼도 큰 미끼 사용하면 안 되고 작은 미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잔존 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아주 뭐 프로 분들은 진짜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또 이제 찌와 이제 부력 차이도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선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인 거고 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대충 찌와 부력과 이 추의 관계가 이 정도이다 이제 이해하시면은 낚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